조용한 부엌에서 시작된 균열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40대 중반의 은정 씨는 오늘도 시부모님의 아침상을 차려놓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식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고 갓 지은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침이었지요. 결혼 후 15년 동안 그녀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시댁 어른들의 아침 준비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점심과 저녁을 준비하는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살림만 잘하면 된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그게 여자의 본분이야.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그녀는 중견기업 회계팀에서 누구보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숫자에 강했고 꼼꼼했으며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직원이었지요. 결혼식을 앞두고 시댁에서 처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은정 씨는 당황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직장 다닐 필요 없어.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면 충분하니까.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남편은 어머니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정 씨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지만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시댁의 반대를 꺾지 못해 결국 전업주부가 되었고 그 선택이 어느 순간부터는 굳은 틀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재미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시댁 식구들은 은정 씨를 대할 때마다 무언가 부족한 사람을 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도 못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우리 아들이 돈 벌어오는데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런 말들이 매일같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감싸주던 그였지만 어느새 어머니 편에 서서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지요. 은정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하면 시집살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늦은 밤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요. 은정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당신 은정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남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순간 은정 씨의 세상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뜨개질 바늘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딸그락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지요. 은정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농담이겠지.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감정이란 게 그런 거잖아. 남편이 말한 여자는 잘 나가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강한 추진력에 명품 같은 외모, 화려한 인맥까지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은 나한테 에너지를 줘. 같이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당신하고는 요즘 대화도 잘 안 통하잖아. 은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5년 동안 당신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내가 이제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이혼하자. 남편의 말은 짧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좋게 보지 않던 시댁은 그 사실을 알고는 오히려 기세등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은정 씨의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들었어. 우리 아들이 새 여자 만났다며? 은정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으니까요. 그래, 잘 됐네. 능력 없는 며느리 집에 둘 필요 없어. 이혼해라. 새며느리가 훨씬 낫다더라. 사업도 하고 돈도 잘 벌고 우리 집안 체면도 살리고.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15년이나 있었으면 됐어. 이제 그만 나가줘. 위자료 같은 건 기대하지 말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은정 씨가 살던 방은 마치 더 이상 그녀의 공간이 아닌 듯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15년 동안 정들었던 이 집이 한순간에 낯선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밥을 주지 않고 심지어 은정 씨의 짐을 현관 밖으로 내던지기까지 했지요. 나가. 당장 나가라고.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새벽 큰 짐도 챙기지 못한 채 은정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4시 하늘은 아직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통장, 신분증만 넣어 나왔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그녀의 뒤에서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대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은정 씨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마음 한구석에 스민 서러움은 비처럼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갈 곳이라곤 하나. 친정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친정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은정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부모님을 뵙기가 부끄러웠으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어머니의 놀란 얼굴을 본 순간 은정 씨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았고 은정 씨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모두 흘러나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어머니의 손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한 번도 며느리의 친정에 대해 제대로 알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은정 씨의 친정이 평범한 집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서민 출신이지 뭐.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은정 씨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친정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딸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친정아버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누가 우리 딸을 울렸다고? 은정 씨의 아버지 강철민 씨는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화를 내는 일도 거의 없었지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강한 신념과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은정 씨의 친정은 조용하지만 막강한 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성건설산업이라는 회사였는데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꽤 영향력 있는 회사였습니다. 주로 대형 건설사들의 철근, 콘크리트, 자재 납품을 담당했고 30년 넘게 쌓아온 신뢰와 네트워크가 탄탄했지요. 강철민 씨는 젊은 시절 막노동부터 시작해 이 회사를 일궜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지요. 딸아, 괜찮겠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정신 좀 차렸어요. 그래, 사실 아빠는 내가 그 집에 시집갈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내 능력을 꺾어버리는 집안이라는 걸 알았거든. 하지만 내가 좋아한다니까 참았지. 그런데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들다니. 용서할 수 없구나. 그날 저녁 아버지는 서재로 들어가 몇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사업 파트너들에게, 업계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회계사에게,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상대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는 최근 대형 프로젝트를 여러 건 따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들의 건설사가 하나같이 대성건설산업과 거래하는 곳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회사가 사용하는 자재의 70% 이상이 대성건설산업에서 납품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넘기며 낮게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키운 회사가 아니다. 하지만 망하게 만드는 건 시간 문제다. 강철민 씨는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웠지요. 며칠 동안 회계사, 변호사, 업계 지인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첫 번째 수가 놓였습니다. 불륜녀의 회사가 진행 중이던 대형 프로젝트에 자재 납품이 중단되었습니다. 대성건설산업에서 공급하던 철근과 마감재가 갑자기 끊긴 것이지요. 불륜녀는 당황했습니다. 급하게 다른 업체를 알아봤지만 같은 품질의 자재를 같은 가격에 구할 수 없었습니다. 가격은 2배로 뛰었고 납기는 한 달이나 늦춰졌습니다. 대성건설산업 쪽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녀가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물량이 부족해서 기존 거래처 위주로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조치였지만 엘레강스 디자인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그날 이후 불륜녀의 회사는 작은 균열로 시작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세무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편법을 쓴 적이 있었는데 조사 결과 수천만 원의 추징금이 나왔습니다. 불륜녀는 급하게 자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이 투자금 회수를 선언한 것입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는 이유였지요. 계약 중단, 세무조사, 투자 철회 그동안 불륜녀가 쌓아 올린 화려한 성벽은 한 조각씩 부서져 나갔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업계에 떠오르는 별이었던 그녀는 이제 사방에서 돈 독촉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사무실은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그녀는 이제 은행과 채권자들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시댁 또한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륜녀의 회사가 흔들리자 그 프로젝트와 연관된 다른 업체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 중 일부가 시댁의 주요 거래처였던 것이지요. 강철민 씨가 업계 지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 집안이 우리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직접적으로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업계에서 30년을 함께한 강철민 씨의 말 한마디면 충분했으니까요. 거래처들은 조용히 물량을 줄였습니다. 6개월 만에 시댁의 매출은 반 토막이 났습니다. 평소 며느리를 무시하던 그 집안은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딴 여자한테 빠져서 그런 거야.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도 찬성했잖아요. 새 며느리가 낫다면서. 내가 언제. 나는 그냥 내가 하도 그렇게 말하니까. 가족들은 서로를 탓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를 원망했고 부모는 아들을 비난했습니다. 화목했던 가족은 순식간에 갈라졌습니다. 결국 집안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시댁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결국 손을 놓아야 했지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밀려났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고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지요. 불륜녀는 이미 그의 곁을 떠난 뒤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살아야 해라는 문자 한 통만 남기고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화려했던 사랑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좁은 월세방에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내쫓은 건지 우리가 몰랐네. 은정이 말인가? 그래. 그 애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했는데. 15년 동안 한 번도 말대꾸하지 않고 우리 시중을 들었는데 그의 친정이 그렇게 대단한 집안인 줄 누가 알았겠어. 대단해서 문제가 아니지.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어. 시아버지도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지나간 뒤였습니다. 한편 친정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한 은정 씨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잘 자지 못했지요. 15년 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진 충격이 컸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정아, 밥 먹어야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미역국 끓였어. 딸,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좀 할까? 아빠랑 같이. 부모님의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은정 씨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그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다시 시작해야 해. 은정 씨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은정아, 우리 회사 재무팀에서 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요즘 정리가 잘 안 돼서 말이야. 물론 내가 힘들면 안 해도 돼. 은정 씨는 고민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일을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을까? 기술이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잊고 지냈던 그 능력을, 열정을, 자신감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해볼게요, 아빠. 이틀 후, 은정 씨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따님이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회계 프로그램도 예전과 달랐고 업무 프로세스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읽는 능력, 오류를 찾아내는 감각,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 그것들은 여전히 그녀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낸 능력을 되살려 아버지 회사의 재무팀에서 일하게 되었고 몇 달 만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합류한 지 3개월 만에 회사의 재무 구조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고 세금 처리를 최적화했으며 현금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재무이사가 강철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따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번 분기에만 운영비를 15% 절감했습니다. 강철민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내 딸이니까요. 은정 씨는 일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동료들이 그녀를 인정했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존감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재무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은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정 씨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 단지 그 집에서 내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뿐. 그 말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1년 후 은정 씨는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위자료 청구하시겠습니까? 남편 측의 불륜이 명확하니 받을 수 있습니다. 은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으니까요. 제 자신을 되찾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변호사는 감탄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복수심에 불타거나 돈에 집착하는데 이 여성은 달랐습니다. 이미 한 단계 더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아든 날 은정 씨는 법원 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15년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은정 씨는 이제 대성건설산업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재무 구조를 혁신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며 아버지의 오른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업계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이사는 일을 정말 정확하게 해 저 사람과 일하면 믿음이 간다 같은 평가들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평수는 작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책을 읽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15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은정 씨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돕는 재단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 이혼 후 생계가 어려운 여성,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처지였으니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재단 관계자는 감사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재단을 방문해 여성들에게 취업 상담도 해주고 재무 교육도 해주었으니까요.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아요. 은정 씨의 강연을 들은 한 여성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은정 씨는 느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을 가장 낮게 평가했던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졌고, 그녀는 그들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빠져 폐인처럼 지냈고, 시부모님은 병원 신세를 지며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와 후회가 그들을 병들게 했지요. 은정 씨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는구나. 그것이 그녀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가끔 은정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도와달라는 문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과의 인연은 이미 끝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준다 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은정 씨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갈 것입니다. 버려진 며느리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강하고 능력 있고 가치 있는 한 여성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은정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는 누군가를 얕잡아 보고 억누르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은정 씨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시댁 식구들처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 지위나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이들,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밝혀집니다. 누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인지. 때로는 버려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억눌렸던 것들이 풀리고 숨겨졌던 능력이 드러나고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은정 씨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부엌에서 시작된 균열이
결국 새로운 삶의 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끝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은정 씨에게는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당신이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빛을 믿으세요. 그 빛은 언젠가 반드시 빛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